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좀 더 시간이 빠르니까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금요일 밤인데 그냥 오늘은 넘어갈까 하다가 또 저만의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때로는 그냥 빨리 뉴스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병을 못 버리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킵할까 했는데 저만의 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님, 감사합니다. 그쵸, 좀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이 유통되는데,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얘기를 했죠. 탐욕스럽고 좀 저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신 분들 덕분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익을, 모든 시장의 참여자가 합리적이진 않기 때문에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이제 11일째인가요? 거의 최장 기록가 이제 타인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뭐 이제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차징 네트워크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드와 GM이 거기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생태계 확장, 그리고 테슬라가 독보적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런 사례나 뉴스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50을 막 노크하고 있네요. 열심히 올라가야죠. 그러면 다른 서드파티 차저 회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다 하나같이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EV고도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차지포인트, 제가 그나마 많이 써본 게 차지포인트인데 무려 13%나 내렸으니까 좀 타격이 크네요. 블링크도 내려갔고요. 정말 속절없이 다 깎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는 테슬라 위주로, 이제 차징 시장조차도 이제 테슬라 위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과거 영상을 보면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막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기대가 돼서 그냥 부정적인 것만 몇 번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 저도 한치 앞을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회사의 서드파티 차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주로 고속 충전을 쓰진 않았고요. 레벨 2라고 해서 테슬라 월 커넥터에 준하는 거를 참 많이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고속 충전보다는 요소의 그런 숨은 히든 시장을 공략하는다는 취지에서, 특히 이제 아울렛이라든지 몰과 연합해서 좀 공짜로 충전한다라든지, 타겟이 테슬라랑 연합을 했지만 레벨 2는 가보면 차지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지 포인트를 뭐 쓰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집게 효과, 이런 건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레벨 2, 그러니까 DC 패스트가 아니라 이제 느린 충전이기 때문에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충전을 하고 뭐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저가나 혹은 공짜로 차저를 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대신에 이제 물건 팔아서 그 이익을 충당하는 효과라든지, 제 생각은 또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걸 더 집중적으로 열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좀 힘들어져서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다 써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진짜 다 써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가 유니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쓴 건 차지 포인트고요. 여기 갖다 대면 앱을 깔고 이제 NFC인가요? 이렇게 갖다 대면 또 인식도 그나마 좀 빨라서, 그리고 스탠포드 지하 주차장이 엄청 많죠. 그래서 갖다 대면은 이제 좀 충전이 되는 좀 간편해서 그나마 많이 쓰게 됐는데, 쓴 경험 중 이 모든, 이거는 이제 차지 포인트의 고속 충전이고요. EV고는 고속 충전도 이렇게 생겼고, 레벨 2는 요보다 좀 작지만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있지만, 이게 불편하지만 나름 유기적으로 동작을 했고 앱도 잘 작동한 게 차지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일 많이 썼는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테슬라의 월 커넥터는 이제 500불도 안 합니다. 500불이 넘었었는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와이파이도 지원을 해서 사실상 과금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뭐 밤에 무제한 충전 멤버십도 팔고 이러죠 지금.
여긴 아닙니다만 이게 설치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없는 레벨 2도 전 비쌌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다 써보게 된, 그리고 더 관심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보조금 장사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집 아니면 고속 충전을 씁니다.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울렛이나 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쉬운 거고, 집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뭐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회사랑 짜고 전기회사랑 이제 연합해가지고 전기회사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을 이제 장려하는 식으로 자기 수입을 더 늘릴 요량인 거죠.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집에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뉴욕에 롱아일랜드에 살 때 저희 집에다가 제가 사비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인건비만 지불했고 요 기기는 전기회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당연히 저는 테슬라 오너였으니까요. 이걸 설치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가 유니버셜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CCS라든지 J-타입,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도 널리 쓸 수 있는 커넥터를 썼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테슬라가 보조금이 일절 없던 시절이라 이따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테슬라 충전은 캘리포니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뉴욕은 그런 룰 때문에 이 회사들 아니면은 이 레벨 2 홈 차저조차도 혹은 데스티네이션 차저 또 보조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보조금이 여기 있으니까 아예 내가 그냥 어댑터 써서 충전하지 해서 저희 집에는 GC 박스라는 거를 설치했었습니다. 제가 그건 이제 공짜로 받고 인건비, 그러니까 일렉트리션 고용하는 건 이제 돈을 냈죠. 그때 당시도 이미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보다 비쌌지만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됐다. 근데 지금 사정이 달라졌죠. GM이나 포드가 오픈을 하고 CCS라든지 커넥터를 갖는 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슬라도 사실상 여기서 표준이자 범용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심지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이나 그런 몰이라든지 이런 데서조차도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조금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쓴 거지, 이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살아남기가 진짜 어렵다. 그나마 차지 포인트가 좋긴 했는데 얘는 기기가 비쌌고, EV고는요 웬만한 데 가면은 고장 났었습니다. 맨날 다 안 된다, 작동 안 된다. 근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워낙에 이 레벨 2 차저는 뭐 수만 개가 전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줄을 돌아다니면서 써봤다 한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일반인 분들보단 제가 하도 많이 싸돌아다녀서 제가 경험치가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은 얘가 제일 좋았는데 얘는 비쌌고, 그러니까 기기 자체가요. 그래서 보급화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건 뭐 이제 자기가 설치할 거 아니면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거 진짜 비쌉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결제 시스템까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없으면은 1,700불, 2,000불에 육박합니다. 근데 400불 이게 훨씬 싸죠. 블링크는 앱도 이게 제가 이제 플로리다 놀러 갔을 때, 뉴욕에서 이제 플로리다로 로드트립 많이 갔을 때 이 블링크를 많이 봤는데, 이거 무슨 바코드를 맞추고 뭐 쓰는 게 하여튼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이건 개판이었습니다. 얘는 고장이 많이 나 있고 얘는 쓰는 게 형편없었고, 차지 포인트의 DC 패스트 차저는 거의 보질 못합니다. 제가 한 2번 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때 근데 속도가 고속 충전 치곤 느려가지고 거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거의 써보진 못했지만, 사실 이제 거기 충전하시는 분들 경험이라든지 이미 폭스바겐의 뒤에 없고 유튜브 리뷰라든지 워낙에 이거는 고속 충전 중에서 유명한 회사라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제 유니크한 경험인데 이렇다라는 거죠. 그냥 붙어도 상대가 안 될 뿐더러 지금까지 이게 보조금으로 견뎌왔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정부 보조금도 노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징 스테이션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부 이 파이가 테슬라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섭네요. 정말 혼자 뛰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레벨 2 시장마저도 테슬라가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왜냐면 제가 작년에 뭐 라스베가스를 도대체 몇 번 간 겁니까? 거기다 이제 유타라든지 자이언 내셔널 파크 이런 내셔널 파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쏠쏠하거든요. 호텔에 이런 차지 포인트 있는 게 쏠쏠했는데 아예 이제는 그냥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이제 겹쳐 보이면서 이것도 끝난 거 아닌가. 사용자 경험도 근데 이건 좀 바이어스 된 거죠. 왜냐면 제 차가 테슬라니까요. 이건 워대표를 써야 되니까 일단 불편함을 깔고 가는데 그마저도 이건 고장나고 이거는 앱도 쓰기가 힘들고 얘는 좋은데 이 기계 자체가 가격이 이거 보급하기가 좀 어렵고 이번에 그리고 로드트립에서도 저도 데스티네이션 차저로 인해서 이걸 쓰면 참 편하더라고요. 어제 슈퍼차저만 얘기했는데 그런 속속들이 조그만한 틈새 시장마저도 이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뭐 레스토랑도 연합한다라든지 자기가 또 충전 시장에 레스토랑 음식 사업도 하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싸게 하고 그런 밤에 무제한 충전이라면은 그 몰이라든지 아울렛 몰이라든지 큰 몰에서 조금만 지원금을 더 주면은 주정부 보조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몰들도 그 보조금을 노리고 자기 돈 조금 넣고 이걸 다 설치했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도 이제 거기에 혜택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틈새마저도 얘가 다 먹는 게 아닌가. 진짜 남는 게 없네요. 남는 게 진짜. 너무 해먹네요, 진짜. 참 정말 다 쓸어버리는. 근데 애시당초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보조금만 등에 업고 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도태된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그리고 테슬라가 자기 포트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에서 아예 이런 J-타입도 보조금을 노려서 이미 꽤 전에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는 완전 분위기가 GM 포드가 조인하면서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이거 다 해먹을 것 같은 생각이 속속들이 듭니다. 거기다가 레벨 2는 아무래도 전압이 낮고 옛날에는 초창기 테슬라 버전은 20kW까지 그래서 나름 쏠쏠하게 준고속 충전으로 썼었는데 아마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이제 맥스를 10kW나 11kW로 내렸을 겁니다. 그래도 속도가 느려도 핸드쉐이크 과정이 시큐어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또 배터리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걸 찾아가지고요. 4680 얘기도 근데 뉴스 겸 이제 살짝 얘기해 보면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 뉴스입니다. 며칠 안 된 뉴스인데 계속 그 카토로드에 여기 집에서 가깝죠. 이제 프레먼트 공장에서 열심히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 배터리 공장 같이 도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치 혹은 일론 머스크의 목표치에는 도달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정도면요, 사실 한국의 오창 공장도 최근에 좀 그래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 버전만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웬만한 조그만한 생산 라인만큼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무서운 회사인 거죠. 근데 이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확장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투자자들의. 근데 배터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우리가 원자 단위에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적인 면이 이제 부각되면은 결국은 많이 만들면요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느릴 뿐이지 계속 만들면요 결국은 발전합니다. 결국은 도달하게 되고요. 결국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겠죠. 물론 포맷을 바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LFP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3원 개도 하고 있고 한국보단 처져 있지만 저 정도 규모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쫓아오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리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정도 규모면요 금방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고체라든지 최소 반고체라든지 이걸 뛰어넘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게, 이거 중국 얘기도 왜 했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3 후륜구동이 완전 풀 텍스 크레딧도 받고, 주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 여파에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중앙정부도 보조금 주는데 주정부들이라고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이 이제 바람이 바뀐 건데, 재미난 게, 지금 재고로 쌓여서 그 인벤토리에 있는 것도 할인해 주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명시한 게, 그 인벤토리에 있는 것도 풀 텍스 크레딧을 받습니다. 어라? 이건 CAT일지 LFP입니다. 빼봐. 근데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이 모델 3 레어 휠 드라이브 매뉴얼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매뉴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풀 충전하라. 이상한 거죠. 그럼 저는 순간 이 광물 RERA법 때문에 그래도 LG가 빨리 LFP를 양산했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을 잘 이제 루포를 찾아서 테슬라가 잘하는 거죠. 이걸 평균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미 파나소닉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많이 자기들이 이제 스미모토인가요? 이제 일본의 재련, 리파이닝을 잘하는 회사들을 끼고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내재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IRA법 정도는 파나소닉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배터리 회사들 중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배터리를 쓰더라도 여기서 팩을 만들고, 이미 다른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테슬라 자체가 파나소닉 배터리는 이 광물 기준을 더 위에 만족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아이디얼하게 80% 이렇게 간 건 절대 아닙니다. 파나소닉도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이 40%보다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모델 3라는 하나의 큰 파이로 바꾸고 중요 광물 기준인 중국제를 어느 정도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평균 내버리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간별로,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그 광물 요건이 뭐 지금 평생이냐 아니면 요 달, 이어, 쿼터 어느 기준이냐라는 거죠. 이건 테슬라만 알겠죠. 근데 이거를 다각도로 조건을 좀 만지작 하면은 중국제 인산철을 쓰고도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토위크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나름 합리적이어서 합쳐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네. 그럼 뭐야 이거? 결국은 중국제 배터리 들어오면서 결국 풀 텍스 크레딧을 받는, 참 이래서 제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체감하기는 한국의 이제 국뽕을 등에 업고, 근데 물론 소비자는 뭐 경쟁에서 좋은 제품 사면 저야 뭐 싸고 좋은 거 사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한국을 걱정하는 마음과 워낙 과거에 채널에 제가 배터리 얘기만 하면 들끓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마치 이제 한국 회사가 배터리 업계를 다 평정할 것 같이 자꾸 그런 기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체감하기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FS 베타 11.4.3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플로이가 아니어도 받는 분들이 나와서 저도 조만간 받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1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AI의 발전이 무섭다면서 이것도 굉장히 임프루브 될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근데 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라서 비록 요 정도지만 어떨지. 근데 일단 유튜브 영상 좀 풀린 거, 많은 벌써 받으신 분들이 올린 걸 보면은 또 성장은 했지만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또 나아졌다는 걸 체감한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미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개입해서 운전하는 거는, 아니면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운전이 너무 편해서 얼마나 체감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받으면, 조만간 받을 것 같은데, 받으면 저는 체감형 유튜버입니다. 받으면 바로 올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은 살짝 경제적 얘기. 이거 일론 머스크가 아예 못을 박아놔서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저도 조금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테슬라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테슬라에 몰빵을 했냐? 아니죠. 근데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기준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테슬라 주식인 건 맞지만,
제 401k라든지 은퇴 자금은 애시당초 그러니까 테슬라 알기 전부터 월급에서 번 돈은 그냥 비과세로 넣으라고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해 준 대로, 그리고 거기서는 개별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펀드에서는. 그냥 그런 비과세 통장으로 들어가는 데서는. 그리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제일 낮은 이제 라지캡 인덱스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제 은퇴 비과세 통장들은 그리고 이제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때려놓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는 다 운영비가 낮은 그런 패시브 펀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제 유명한 투자 전문가분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넘기가 어렵다고 몇십 년째 얘기를 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스퍼레이션이나 이제 귀감을 줬고, 그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크게 된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 유명 투자 운영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저의 은퇴자금, 많은 미국인들의 은퇴자금들을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운영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거의 없거든요.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내려가 있으니까. 물론 할 일도 별로 없겠죠. 패시브 펀드니까. 이런 거대 공룡이 탄생하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지적한 게,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펀드인데 사실 컨트롤하는 사람은 액티비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사기업이니까요. 물론 견제와 나름 내규라든지 여러 감시, 이거를 여러 사람들의 돈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하도 시장 수익률을 넘기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 CEO들은 또 자체적으로 자기 운영 회사에서 또 아주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파트리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무기로 행동을 하면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를 소유한 기관들이죠. 그렇죠. 인덱스 펀드들은 인덱스의 웨이트 밸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 주식을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 기관들이. 근데 거기 CEO가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죠, 이제 압박을 가한다든지. 일론 머스크도 사실 이면엔 그런 게 있는 거죠. 얘네들이 자기를 견제하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일론 머스크 그걸 감안하고 듣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패시브하게 움직일까? 많은 내규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인은 액티비스트인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도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공감이 돼서, 체감형 유튜버입니다. 공감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공격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분의 돈으로 투자하는 건 당연히 테슬라가 거의 뭐 다 메인인데, 이렇게 또 패시브 펀드에도 저도 엄청난 제 나름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또 경제적인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